2019년 3월 2일 출제된 정기 제1회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화면 오른쪽에 준비된 동영상 강의를 먼저 시청하고 문제풀이의 영상을 보면 제 강의의 적중률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의 첫 번째 정기시험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의 내용에서는 폴더의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좀 찾아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폴더의 속성을 보기 위해 잠시 폴더 창을 좀 열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떤 폴더에서 마우스 오른쪽 속성 또는 Alt 엔터를 눌러도 되죠. 이렇게 했을 때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내용이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그냥 읽어봐도 돼요. 뭐 1번이라든지 그리고 3번이라든지 4번 같은 내용은 그냥 읽어보시고 아, 여기에 있겠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폴더를 삭제할 수 있는 내용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폴더 삭제하려면 폴더 속성을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화면에서 델리트를 눌러서 지워야죠. 그렇죠?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다음 2번의 내용. 디스크 정리를 수행할 때 정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디스크 정리는 불필요한 파일을 제거해서 용량을 늘려주는 게 디스크 정리였습니다. 여기에서 폰트 파일은 글꼴이잖아요. 용량이 모자른다 하더라도 폰트 파일을 지우는 건 말이 안 되죠.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3번의 내용에서는 프로그램 언어 중 추상화, 캡슐화, 상속성, 다형성 특징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언어는 객체지향 언어라고 합니다. 해서 정답은 2번이고요. 사실 이 문제는 이 특징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객체지향 언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학습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번.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바이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이트는 8비트로 구성된 거 맞죠? 그리고 바이트는 숫자는 1바이트, 그리고 한글이나 한자와 같이 뚱뚱한 글자는 2바이트씩 처리합니다. 영문자나 숫자는 1바이트, 그리고 한글이나 한자는 2바이트로 표현을 한다. 자, 그리고 바이트는 아무래도 8비트, 즉 2의 8승만큼 준비되어 있는 숫자라 보니까 256가지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더라. 0부터 255까지 해가지고 총 256개.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하면 정답은 몇 번이냐 하면 3번입니다. 사실 바이트 다음에 단위가 워드라는 단위가 있었죠. 명령어의 처리의 단위인 기본은 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컴퓨터 각종 명령을 처리하는 기본 단위는 바이트가 아니라 워드이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의 내용에서는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프로토콜, 웹페이지와 웹브라우저 사이에, 자, 중요한 얘기는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전송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나 서비스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이퍼텍스트 프로토콜의 약자 HTTP가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전자우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자우편은 이메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일단 이메일과 관련된 프로토콜은 이거랑 여기에 적혀있지 않지만 IMAP이라는 프로토콜까지 있었었죠. 그리고 전자메일 주소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알고 있고, 그리고 전자메일은 여러 사람에게 동일한 전자물편을 보낼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면 자연스럽게 정답은 4번이 되는데요. 받은 메일에 대해 작성한 답장만 발송자에게 전송하는 기능은 전달이 아니라 회신이라고 합니다. 해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7번의 내용에서는 컴퓨터에서 문자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걸 좀 찾아달래요. 컴퓨터에 뭐 코드가 BCD 6비트, ASCII 7비트 통신용, EBCD IC 8비트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었었는데, 이 중에 페리티 비트는 에러를 검출하는 비트였었습니다. 해서 얘는 문자를 표현하는 코드가 아닙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8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그래픽 데이터 표현 방식인, 중요한 것은 비트맵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나머지 2번부터 4번까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제가 이 부분은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사실 1번에 나와 있는 점과 점을 연결해서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은 비트맵이 아니라 뭡니까? 벡터이죠. 정답 1번. 자, 9번의 내용에서는 작업관리자에서 설정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작업관리자는 윈도우 7에서 컨트롤 알트 델리트를 눌러서 들어갔었어야 해요. 그러나 윈도우 10에서는 컨트롤 알트 델리트가 아니라 컨트롤 시프트 ESC를 누르면 작업관리자 창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프로그램이 멈춰 있거나 강제로 끄고 싶을 때 얘를 클릭하고 작업을 끝내거나 다시 시작해 줄 수 있게끔 하는 단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이 외에는 뭐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좀 보면 1번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을 작업 끝내기로 종료할 수 있다. 여기 나와 있는 예요. 그리고 2번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와 프로세스에서 실행되는 서비스를 볼 수 있다. 여기 프로세스에서 실행되고 있는 것 그리고 실행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도 여기에서 볼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3번 CPU의 사용 정도와 CPU의 사용 현황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성능이라는 탭에서요 지금 CPU가 얼마만큼 사용되고 있는지 메모리나 디스크가 얼마만큼 사용되는지 볼 수 있고요. 다음 4번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불가능하죠?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10번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발생하는 메인 메모리 그러니까 주격 장치의 용량을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메인 메모리 주격 장치처럼 사용하는 메모리 관리 기법 무엇이라고 하죠? 가상 메모리라고 하죠. 정답 4번입니다. 자 11번의 내용에서는 멀티미디어와 관련해서 동영상 전문가 그룹에 의해 제한된 비디오 또는 오디오 압축에 관한 일련의 표준으로 옳은 것은 동영상의 표준을 찾아달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국제표준 동영상 압축 규격이 바로 MPEG이었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2번의 내용에서는 IP 버전 6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달래요. 그러면 문장에서 뭐가 틀렸는지 살펴보면 1번에서 주소는 8비트씩 16개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거 다르죠? 16비트씩 8개의 자리로 되어 있다. 이렇게 수정해야 맞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2번의 내용에서는 주소를 네트워크 부분의 길이에 따라 A 클래스부터 E 클래스까지 5단계로 구분한다? 이게 아니라 유니캐스트, 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등으로 구분을 해야죠. 이 부분도 틀렸고 다음 3번의 내용에서는 IP 버전 4와의 호환성이 낮은가? 아니죠. 높죠. 낮으면 대체제로 사용할 수가 없고 품질의 보장도 용이하다. 이 말은 맞는 말인데 앞에 말이 틀렸네요. 그리고 4번의 내용에서는 주소의 단축을 위해 각 블럭 그러니까 각 칸에서 선행되는 먼저 실행되는 0이 연속되어 있으면 이거는 생략할 수 있어요. 해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13번의 내용에서는 일반 하드디스크에 비해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기계적인 지연도 없고 에러의 확률 및 발열 소음이 적고 그리고 소형화 경량화할 수 있는 하드디스크 저장 장치 다들 아시다시피 SSD. 자 14번의 내용에서는 문장이 조금 이상해요.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기 위해 포맷 창에서 설정 가능한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론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포맷 창을 이렇게 열어보셔도 돼요. 디스크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 여기에 나와있는 포맷을 들어가 보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를 찾아내라는 부분이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맷 이전에 파티션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포맷할 때 파티션을 제거한다라는 말 자체가 절차상 말이 안 돼요. 해서 정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5번의 내용에서는 컴퓨터 범죄 예방과 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좀 찾아달래요. 뭐 나머지 부분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의심이 가는 이메일은 열어서 내용을 확인하고 삭제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16번의 내용에서는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인터넷 옵션에 프로그램 탭에 뭐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좀 찾아달래요. 그럼 이 창을 열어 놓으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창입니다.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도구에 인터넷 옵션 창을 열면 이렇게 인터넷 옵션이라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요. 이 중에 프로그램 탭에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보라는 부분이에요. 하나씩 좀 살펴보면 HTML 파일을 편집할 때 사용할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여기서요. 보이시죠? 요거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스템에 설치된 브라우저의 추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여기서요. 이거 이용하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웹사이트를 열 때 사용할 기본 웹브라우저를 지정할 수 있다. 어디서 지정하느냐? 바로 여기서요. 이거 실행하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수정된 홈페이지를 업로드하기 위해 FTP 서버를 지정한다? 이런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죠. 해서 정답은 4번이지만 이러한 문제는 또다시 출제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은 문제입니다.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메모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메모장은 우리 기본적으로 txt 붙는 것도 알고 있고 찾기 기능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시간 날짜 집어넣는 것도 알고 있지만 메모장에는 그림이나 차트와 같은 OLE 개체를 삽입할 수 없다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18번의 내용에서는 키보드의 속성창에 설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제어판에서 살짝 봤었던 부분인데 제어판의 창을 한번 열어보고 여기에 이제 키보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키보드를 찾아서
이 속성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걸 좀 여기 문제에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문자 반복을 위한 재입력 시간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쪽에 있죠. 그 다음에 포인트 자국 표시 이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키보드에는 포인트라는 게 없으니까 이 내용은 없죠. 해서 정답은 2번이고 커서의 깜빡임 속도는 여기서 지정할 수 있고요. 문자 반복 속도는 여기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해서 정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19번의 내용에서는 윈도우에서 사용하고 있는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좀 찾아달래요. 뭐 알고 있는 단축키가 몇 개가 있죠. 우선 컨트롤 ESC는 시작 메뉴를 열어보는 단추고, Alt 엔터는 속성창을 열어보는 단추이고, F2번 키는 이름을 변경할 때 사용하는 단추다. 그러면 Alt 스페이스는 무엇이냐? 여기를 누르는 행위를 해주려면 Alt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누르는 행위를 해줄 수 있더라. 해서 4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은 특정 폴더 내의 모든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는 건 Alt 스페이스가 아니라 뭡니까? 컨트롤 A가 정답이죠. 해서 4번은 틀린 말이 됩니다. 자, 20번의 내용에서는 프린터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머지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1, 2, 4번은 중요한 말이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요소는 네트워크 프린터를 이용해서 프린터를 추가할 때는 포트라는 걸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포트는 뭐예요? 컴퓨터 후면에 꽂히는 그것들을 포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로컬 프린터를 지정할 때 뜨는 그 내용입니다.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컴퓨터 일반 영상을 시청하셨나요? 영상에서 본 모든 문제가 이해되나요? 그렇다면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